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수백 개나 확보한 건데요. 검찰은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4년 동안 못 찾았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쉽게 드러났을까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먼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한마디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회장 권오수 회장이 다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사람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소위 말하는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했다가 적발돼서 그 일당 전원 9명이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었고요.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그리고 주가 조작의 공모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나 검찰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거나 이것을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이 1차적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일단 지난해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사용됐고 그 계좌에서 거래를 한 정황까지는 확인됐지만 이 일당이 주가 조작을 한 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항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재기 수사 명령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도 검찰, 이번에 증거를 찾아낸 것도 검찰. 서로 다른 검찰입니까? 네, 중앙지검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이제 상급 검찰인 이제 고등 검찰에서 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야 이것을 찾았던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실 수사 또는 은폐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계좌가 이제 대신증권 그리고 구대우증권이죠. 미래에셋증권 두 군데 이제 계좌가 활용됐으나 이 미래에셋 증권과 관련해선 제3자에게 위탁했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가 재기수사 명령이 이루어진 상급 검찰에서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자, 4년 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재수사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찾아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주가 조작에 대한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필적인 고의나마 알 수 있었다는 녹음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녹음 파일만 수백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횟수의 전화 통화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주가를 시세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정황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에 계좌를 맡기고 40%가량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련해서 이 관련한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보고를 받은 정황들도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증권사에 주식 내 계좌를 1인 매매를 맡겼을 뿐이고 나는 주가 조작이 일어나지 전혀 몰랐다는 건데 자, 그쪽에다가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 되게 주식을 1인 매매할 때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버는 돈의 40%를 준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금 네. 배분이고요. 이것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증과 그리고 올릴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개념이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세 조정행위나 통장 매매로서 주가가 오르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과 약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 주가가 2,000원이었던 것을 8,000원까지 올리는 어떤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 조작에 공모한 어떤 인식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고 통장을 계좌를 이제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방조 혐의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그 주식을 그 4개월 동안 관리했다는 게 돈을 가져가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아이디를 갖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여기에 자, 2010년에 손해보고 나왔다는 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얘기인데 지금으로서는 보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계좌를 맡기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은 1차와 2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세력과 2차 세력이 조금 구성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주가 조작 시기, 2차 주가 조작 시기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1차 때 절연하고 2차 때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1, 2차 모두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절연했다라는 당시의 발언은 현재로서는 허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계좌만 줬을 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받거나 상호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요지였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좀 다른 것들이 이제 수사 결과로 이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손해를 봤다라는 네. 주장과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총 보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12억, 13억까지 이익을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손해만 보고 1차 시기에 빠져나왔다라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녹음 파일의 정확한 내용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는 주가 조작에 활용되는 것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 계좌를 조금 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이걸 맡겼을 뿐 실제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투자 자문사와 이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리포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고검이 최근 미래에셋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대화 녹음 파일 수백 개 중엔 김 여사가 해당 직원에게 한 문서를 보낸 뒤 이를 함께 검토하는 대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가 언급하는 문서의 잔고 및 인출 내역 등 각종 수치가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일명 김건희로 적힌 해당 문서는 검찰이 지난 2022년을 전후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동원됐던 김 여사 명의 주식 계좌의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만 그동안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확보한 녹취 파일에서 김 여사가 사실상 해당 문서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판결 등으로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사실이 확인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문서로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작성만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고 전달하지 않았다, 상호 교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장인 나는 몰랐다가 성립이 가능하지만 네. 만약에 이 X파일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다라고 한다면 시세 조정에 활용이 됐고 이것을 문서화된 보고 형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가 조작 세력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서로 상호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의 존재를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백 개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엑셀 파일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네. 적어도 엑셀 파일이 존재하고 있거나 또 이것을 받아봤다라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실제로 유죄로 이제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 사실 이전에도 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 관리를 맡은 팀이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화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은 블랙펄 그 이사와 또 다른 김모 씨 그와 관련한 이제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수익률 46%, 그 당시 수익으로는 3억 원이 넘는 돈의 수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수익이 기대에 못 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화를 냈다라는 이제 46%의 수익이 났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고 화를 냈다고요? 네,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네. 하는 경우에 46%의 수익이 난 직원한테는 보통은 고맙다, 네. 감사하다, 뭐 뭐 이런 선물도 하죠.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예정이 되는데 네. 오히려 화를 냈다라는 것은 더 큰 이익을 바랬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거래를 위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의문에 있어서는 실제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많은 수익을 기대했다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이 거래 개별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수익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모종의 개입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 접속한 IP 주소를 봤더니 이 주가 조작 주도한 투자 자문사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사무실로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블랙펄이 중요한 이유는요. 블랙펄의 대표이사 이모 씨가 이미 주가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고 네. 1차, 2차를 구분했을 때 2차를 주도한 세력이 이 블랙펄을 중심으로 블랙펄이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IP 추정한 장소와 이 행위 가담자가 블랙펄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회사와 그 관련자들이다.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정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9명 전원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제명은 자본시장법이고요. 이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확장해서 더 사실관계를 더 쫓아간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봤던 손해만 봤다. 1차 때 절연했다라는 주장은 또 공직선거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허위사실 공표가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